공공부문 부채는 68.9%.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세가 400조 5천억 원 거칠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놓은 전망은 341조 4천억 원으로 세수 결손폭으론 IMF 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도 큰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지출보다 세입이 크게 줄면서 3%를 훌쩍 넘길 게 확실시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건전재정이었는데 실제로는 3.8% 9% 나올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15.3%씩 더 거쳤고 올해는 반대로 14.8% 덜 거쳐 경제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들어봤을 만한 얘기죠. 다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별로 돈이 없는데 정부가 돈이 없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이 지금 하나씩 너무 크게 생기고 있죠. 첫 번째는 건설사의 타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건설사 하면 그냥 아파트나 짓고 자기 동네에서 뭔가 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설사 관련해서는 큰 공사들이 정부 단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부, 지자체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서울에서 어디 지역에 뭐 재건축을 굉장히 크게 하는데 이 재건축 가지고 단군 이래 뭐 최대 공사라든지 이런 얘기 하는 거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큰 공사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 뚫는다든지 고속도로 아니면 도로 관련된 거 어떤 댐을 만든다든지 진짜로 큰 공사들은 정부 관련된 공사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쪽에 굉장히 큰 수요들이 많이 줄었고, 두 번째는 설사 여기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물가가 너무 빨리 많이 올라 버렸죠. 그거 말고도 좀 복잡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건설회사의 비즈니스 좀 특징을 보면 회사가 기본적으로 부채가 굉장히 많고 자기 자본이 별로 적어요. 공사를 시작할 때 은행 자금을 땡겨와서 먼저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갚아 나가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얘네한테 돈을 빌려줬던 은행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여기는 부채가 굉장히 크니까 나중에는 은행 걱정하는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채가 많은 업종인데 대출 금리 올라갈 때마다 더 힘들어지는 거죠. 부담이 엄청 되죠. 그래서 은행들까지도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와요. 이안이라는 아파트 브랜드의 대우산업개발, 시공능력 평가 75위의 중견 건설회사이지만 해피트리 브랜드로 알려진 신일도 지난 5월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건설업계 도산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문 건설사를 포함한 전체 건설사는 문 닫는 경우가 27% 늘었습니다. 첫째는 고금리로 인한 그 경영 압박입니다. PF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근데 얘네 문제는 조금 제껴놓고라도 건설사가 비즈니스의 좀 특징이 어떠냐면 얘네는 사실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물론 많지만 어떤 제조업처럼 자기네가 전체를 다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서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얘네는 수많은 외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일 자체가 전부 다 외주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올린다 그러면 철근이 들어가야 될 거고, 철근을 지네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철강 회사에서 사오니까 뭐 시멘트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제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멘트 외주를 받아오는 거죠. 그럼 작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이라는 거는 수많은 외주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운송이라든지 폐기물 여러 가지 외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앙에 컨트롤 타워 같은 데거든요. 하나의 큰 건설사는 어떤 법적인 자격 조건들만 다 갖추면 이런 외주 업체들을 관리하고 뭐 물론 설계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은 자기네가 하겠죠. 근데 실제 업무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외주 공급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고 작업자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건설사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웬만한 대기업들은 건설사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체가 흔들리면 밑에 있는 얘네들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작은 회사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성격도 있으니까 나라의 어떤 경제 위기라든지 되게 안 좋은 상황에는 정부에서 보통 건설 쪽으로 돈을 많이 쏟아붓거든요. 정부에서 건설 쪽으로 돈을 막 쏟아부으면 돈이 이쪽으로 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정부가 돈이 없단 말이에요. 부족한 세수 59조 1천억 원 중 60%, 36조 원은 중앙정부가 메웁니다. 우선 12조 원은 올해 지출을 줄이고 작년에 쓰고 남은 돈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분량도 고려하여 나머지는 이른바 영끌, 각종 기금에서 끌어오는데 외국 환평형 기금이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빌린 돈 중 20조 원을 우선 갚으면 이 돈을 다시 정부가 빌려 쓰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자칫 환율 방어용 비상금, 이른바 외환 방파제를 허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달러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달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둬야 하고요. 기금을 쓰는 것들은 뭐 안 좋은 전례를 남길 수가 있어서 사실 정부가 지금 돈이 어느 정도 없냐면 웬만하면 안 쓰는 비상금까지도 땡겨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혀 안 쓰는 돈, 무슨 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쓰려고 놔둔 돈, 환율 같은 거 방어하는 돈이죠. 환율 같은 걸 방어하는 돈인데 진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저런 돈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인데 이거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달러거든요. 강달러인데 진짜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율 쪽에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그냥 물가랑 완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니까 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예를 들면 원유 같은 경우는 달러로만 살 수 있으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는 순간 엉망진창이 됩니다, 진짜. 거기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자원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니까 원자재는 다 수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강달러가 더 심해지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대출이라든지 금리 조절한다든지 이런 쪽에도 뭔가 지금 엇나가고 있는 게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상황이 뭔가 급박하게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정치적으로 너무 다투기만 하고 실제로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총선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대통령이 연일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총평부터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꼬였어요. 이게 이념 문제가 아닌데 네. 이념 문제를 규정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이번 보궐선거가 아니라 내년 총선도 홍범도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 망합니다. 우리라는 게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망합니다. 지금 국민의힘한테 안 좋은